네, 지난 시간에는 그 암 환자들의 케톤 식이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면서 일부 논문이나 뭐 책자에서는 사실 굉장히 그 케톤 식이가 효과적인 것처럼 잘 포장돼서 환자분들한테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사실 그 근거 자체가 부족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 근거를 확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암 환자들한테 케톤 식이요법을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권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조금 더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탄수화물 시기를 어느 정도 했을 때 우리 그 사망률에 대해서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느냐 하는 요 최근에 좋은 논문이 2019년도에 그 유러피안 하트 저널에 그 발표가 됐습니다. 요것을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그래도 긴 기간이죠. 1999년도 2010년도까지 해서 굉장히 좀 긴 기간 동안 24,825명이니까 상당히 많은 수입니다.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한 2.4년 동안 기간 동안에 그 팔로우업을 했고요. 결국 그 이 환자들을 탄수화물 시기를 한 4그룹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적게, 이쪽은 많이 먹는 사람들, 그것을 단계적으로 한 4개로 구분을 해가지고 과연 전체적인 사망률과 그 다음에 우리 심혈관계 사망률, 그 다음에 암 사망률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연구들은 사실 이렇게까지 조금 긴 기간 동안에 많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게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비교적 영양 상태가 비교적 괜찮은 대상자들을 상태로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논문입니다. 결론을 보면 결국은 전체적인 그 사망률 자체가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것이 불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좀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망률, 그 다음에 우리 심혈관계 사망률, 암 사망률 전부 다 탄수화물을 조금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랑은 조금 이게 뒤바뀌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연구랑 왜 다른 연구 결과가 나왔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기존의 연구 결과들은 사실 대상자들을 보면 대부분 우리가 최근 한 10년 사이에 영양 상태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과연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저개발국이나 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을 연구 대상으로 했을 때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그랬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오히려 충분한 단백질이나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연구 결과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 연구는 이제 충분히 영양 공급이 되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재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이죠. 한 결과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탄수화물 섭취가 조금 더 많은 그룹들이 이렇게 적은 그룹에 비해서 전체적인 사망률이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하더라.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을 쭉 분석을 해서 보니까 저희가 또 암 환자들에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암 환자들이 요 마지막 시리 결과입니다. 암 환자들에게 있어서도 탄수화물 섭취 자체를 조금 더 많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제 탄수화물을 적게 먹게 되면 상대적으로 고단백하고 고지방 식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칼로리가 고정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때 아무래도 동물성 단백질과 포화지방을 많이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탄수 식사는
탄수화물 자체에 풍부한 어떤 파이토케미칼이나 미네랄, 비타민, 섬유질, 단백질 그리고 특정 지방간의 섭취를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탄수화물에 풍부하게 있는 물질들을 우리가 섭취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단백, 고지방 식사를 하게 되면 붉은색 고기와 가공육류 등을 과다 섭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우리가 심혈관계 사망률이나 암 사망률을 높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저번에 얘기했던 그 암 환자한테 있어서도 저탄수 식사는 위와 같은 또 단점도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그 케톤 식이요법이나 아니면 고단백, 고지방 식사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치료 과정 중에서 단백질 섭취를 어느 정도 충분히 하라고 해도 사실 그 단백질 우리가 고기나 육류나 이런 냄새에 굉장히 민감해지면서 단백질이나 지방 섭취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굉장히 유지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암 환자들한테 권장을 해드리는 것은 사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치료 과정 중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와 못지않게 탄수화물, 좋은 탄수화물을 충분히 먹으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암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탄수화물에 풍부한 여러 가지 성분들을 섭취를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러다 보면은 사실 이제 우리 처음에 얘기한 우리 케톤 다이어트에서 얘기한 포도당을 사실 즉각적으로 빨리 이용이 되는 나쁜 포도당을 또 많이 섭취하게 되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식사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을 비교를 해서 어떤 식사를 해야 되는가는 다음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